지소에 있으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 이 공간이 자주 나오고 아득한 남의 나라 동네 이야기처럼 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니까 야,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그다음부터 내가 보석 탄원서를 안 썼습니다. 그 뒤부터 뭐 나가봤자 뭐 이재명 잘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죄까지 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성공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66년 전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스탑 스틸,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정선거하지 말아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썼던 말이 스탑 더 스틸이란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용해가지고 이 윤석열 태극기 세력들이 스탑 스틸을 쓰고 다녀서 기가 찼습니다. 스탑 스틸, 부정선거의 원조, 그들이 리박스코를 통해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했던 그 두 사람이 부정선거의 원조 아닙니까? 오늘이 바로 스탑 스틸을 외쳤던 3.15 부정선거 66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15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자신을 0.73%로 당선시켜준 선거를 부정선거로 하는 이런 미친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가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왜 그때 김근태, 이부영, 장기표 이런 선배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상대 전설적인 김근태 선배님, 서울법대 장기표, 이 수많은 서울대학교 운동권 출신 선배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왜 부산상고 출신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을까? 그 현상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마다 홍범도 장군과 신돌석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신돌석 장군 경상북도 영덕 출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습니다. 양반 출신 의병자들이 같이 겸상을 안 해가지고 토막 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럽니다. 산포수 출신 노비 출신의 홍범도 장군, 이 조선 왕조 대한제국에서 아무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바 없는 노비 산포수가 온몸으로 총을 들고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홍범도와 신돌석, 노무현과 이재명 겹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종 황제가 구본신참이란 말을 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끊임없이 평민당 창당 이래 새정치 국민의 새천년 민주당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뉴 이재명이 어떤 분파나 정파의 싸움이나 내부의 분열 갈라치기가 아니라 새로운 외연의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토대를 굳건히 해서 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 우리 조국의 주권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정치적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왜 필요하냐고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때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전부 비판을 하면서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 그러니까 소위 말한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국가 권력이 투자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무슨 행정조치로 저해를 일었을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원이 관할이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 국제상사재판소나 분쟁센터, 국제 패널에 소송을 제기하러 한 것이 사법주권의 폭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운동권 전부 막 진짜 농민단체, 노동단체 다 뛰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들려왔는데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의 진보 개혁 세력이 통상 개방 압력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했고 제가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 뛰었습니다. 한미 FTA가 좋아서가 아니라 무효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한미 FTA를 거부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독소 조항은 최소시키고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이라는 것도 너무 일면만 본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총 누적 액수가 2,6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투자한 총액수가 1,100억 달러, 2배가 넘게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무슨 우리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미국 법원에 제소한 게 낫겠습니까? 상사 재판에서 한 게 낫겠습니까? 국제 패널은 3명의 판사 중 1명을 당사자가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사법주권의 포기로 봅니까? 양날의 칼인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것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미국에 투자했을 때 우리 투자자가 손해보면 그 나라 법원보다는 국제 패널이 한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게 증명된 게 최근에 세 가지 국제소송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스타를 사전을 이겼고 엘리엇 이겼고 이번에 드디어 쉰들러도 이겼습니다. 9천억의 국고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그 깐족이 한동훈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동훈이 말은 제치하고 우리 정성호 장관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면서 적립식 펀드를 최초에 도입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재위 간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도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명륜동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을 적립식 펀드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고 ETF 집어넣은 것과 동일한 기시감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에 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자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가 지수가 895였습니다. 895.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1600조가 가고 있는데 당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이 4%밖에 안 됐어요. 4%.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주식 투자 비율이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40%인데 나는 25%까지 당장 늘리자 그랬어요. 그때 늘렸으면 지금 주가지수가 5천을 넘었잖아요. 그때 860이었다니까. 근데 우리 운동권 출신 누구라고 특정은 않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원들 전부 반대했습니다. 왜 국민연금을 투기시장에 집어넣느냐고.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그러지만 주가지수 5천이 넘으니까요. 지금 1,400조 국민연금이 1,600조가 됐습니다. 국민 세금 하나도 안 걷고 이재명 정부의 주가 5천 돌파로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에 이게 늘어난 겁니다. 200조 이상의 지금 순이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뉴 이재명의 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탈원전에 대해서도 저도 탈원전은 찬성하지만 속도 조절을 하자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많이 부딪혔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탄력적으로 SMR, 스몰 모듈레이터 리액터도 투자를 하고 변화해가면서 전국적으로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 이재명 현상은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기존의 우리 민주당 주력과의 갈등과 파벌이 아니라 외연 확장과 통합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송영길과의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도 저도 왜 이렇게 나가 배제 대상이 됐는지 정말 내가 화가 났던 게 왜 이재명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돼서 제가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데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이란 대사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막히고 우리 경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것은 유능한 대통령 이재명과 함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가서 이런 시기에 정말 러시아산 가스 석유라도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사할리도 빼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